안녕하세요. 오늘 미국 대학원 입학하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실제로 미국 대학원 입학했을 때 뭐 스펙이라고 하나요?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리고 그때 경험담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당시에 토플은 100점 맞았어요. 120점 만점이었을 때 100점이었고요. GRE는 340점 만점에 295점이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 토플 점수에 GRE 점수에 이제 라이팅이 있거든요. 이게 이제 340점 만점은 170점씩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수학하고 언어 해서 170, 170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이렇게 써보면 수학이 170인가 그랬던 거 수학 170 그리고 영어가 170이에요.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GRE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왜 없었냐면 아예 몰랐죠. 뭐 저기 너무 무식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가다가 자꾸 따닥거려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고 여기다가 놔두면 수학이 170, 영어가 170인데 저는 이제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뭐 해커스 GRE 뭐 이런 걸로 공부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GRE라는 걸 처음 접해봤어요.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입학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GRE를 수업을 해줘서 그 원어민들 한 30명하고 같이 들었는데 거기에 딱 브라질 사람 한 명 있었어요. 그 브라질 사람이 사실은 제가 랭귀지 스쿨 다닐 때 그 선생님이었어요. 제 선생님. 근데 그분도 같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수학은 되게 쉬웠어요. 물론 제가 만점을 받지는 못했어요. 열심히 안 해가지고. 근데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수학은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. 수학을 못하는 사람조차도, 한국 사람조차도 수학은 뭐 어느 정도 맞힐 거예요. 그냥 너무 저는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어서 이거 아는데 하면서 몇 개 틀린 건 있었는데 영어는 매우 어려웠습니다. 그 진짜 한국에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미국 현지에서 준비하는 것보다.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문제를 틀렸어요. 풀다가 틀렸어요. 그분이 이제 거기는 뭐 GRE 강사라고 딱히 있질 않아요. 그래서 그냥 기존에 시험 봤던 사람이나 대학원이나 뭐 박사학위나 있으신 분이 와서 하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문제를 풀다가 틀렸어요.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원어민 분들이, 그 미국 사람들이 그냥 당시에는 되게 나이스하게 그냥 뭐 별일이 없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바뀌더라고요. 컴플레인을 했나 봐요. 어, 그리고 이제 그 틀리신 분이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. 틀리긴 했는데, 뭐, 그냥 요런 스타일, 요런 트렌드로 풀면 됩니다. 그러니까 좀 약간 궁색한 대답이 되었겠죠. 그래서 아마 바뀐 것 같긴 한데, 그리고 미국 사람도 무서운 부분이 있죠. 항상 가보면 되게 나이스한데, 사실은 뭐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럼 바로바로 잘리죠. 그건 여하튼 얘기 요점이 아니고, 영어는 굉장히 어려운데, 그 미국인들조차도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매 단어마다 물어봤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답이 안 나왔죠. 뭐 전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. 사실은 저는 GRE 점수 보고서, 제 점수 보고서 딱 한 번 보고 말았어요.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. 더 본다고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. 물론 그 과정이 6개월, 아니야. 30일 과정이었나? 그랬던 건 한 달 과정인가? 두 달 과정?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600불, 300불인가 내고 들었거든요. 저는 이제 굳이 GRE를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원어민들이랑 실제적으로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. 그렇게 생각했고요. 그래서 295점, 근데 뭐 340점 중에 295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?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. 통상 좋은 대학교, 제가 다니는 학교는 미국 내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고요.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 한 50위권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기 뭐 MIT, 스탠포드 이런 데는 300점이 넘더라고요. 그러니까 300점이 넘어야 이제 통상 합격자들의 점수가 300점이 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 300점이 넘은 게 외국인들, 그러니까 원어민들을 포함한 거고 어쩌면 저 같은 외국인을 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간 학교도 물론 300점 원어민만 체크하면 아마 300점이 넘지 않을까 싶네요.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겠네요.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.
근데 토플은 100점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100점이었어요. 근데 사실은 제가 같은 학교에 다른 과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80 떨어질까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거든요. 여러 과를 넣을 수 있어요. 같은 학교에 여러 과를 넣을 수 있어요. 유사한 과를. 저는 이제 언어 쪽이어가지고 linguistics 언어학하고 티솔을 넣었는데 티솔은 저 같은 경우 떨어졌어요. 티솔은 100점인데도 떨어졌어요. 80 이상이면 합격인데 원래. 그러니까 굳이 이 점수가 커트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아는 80점대 사람이 붙었어요. 저는 100점인데 떨어지고. 무슨 얘기냐면 거기 교수들이 다방면으로 평가를 해요. 뭐 에세이도 평가를 하고 자기소개서도 평가를 하고 또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추천서도 필요하고요. 추천서가 3장인가 필요했었어요. 추천서. 그리고 또 뭐 자기소개서, 뭐 에세이 뭐 이런 게 있어요. 에세이. 근데 이제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미국 가서 가장 좋게 느꼈던 건 이 에세이, 글쓰기에 대해서 새로 배웠어요. 한국에서도 뭐 대학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미국에서의 글쓰기가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고 제가 다닌 학교에는 라이팅 센터가 한 3개?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3개. 하나는 이제 저같이 비원어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국인을 위한 저기 랭귀지 센터가 라이팅 센터 이렇게 글 쓴 거를 체크해주고 옳은 방향으로 알려주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 미국 학생들을 위해서 밑으로 내렸을까요?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있었는데 제 유튜브는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지저분합니다. 미국인 현지인을 위한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저랑 같이 학교 다닌 친구들도 모를 텐데 비공식적으로 도서관에 저기 학생들이 이제 알바로 상주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. 이 친구들이 라이팅 센터 이게 비공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센터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. 도서관 한 자리를 잡고서 그냥 이렇게 가르쳐줘요. 그래서 저는 이 3군데를 다 이용했어요. 이제 통상 외국인이 하는 데는 이제 뭐 좀 약간 가볍게 체크를 하러 가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 학생들이 보는 데에서는 좀 깊이 있는 체크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 뭐 시간 없을 때 얼른 갔을 때 뭐 예약 같은 거 안 하고 왔을 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점수에 매우 민감해서 GRE, 토플에 매우 민감하겠지만 실제로는 추천서, 자기소개서, 에세이 이렇게 어떻게 정량화라고 하나 이게 딱 정량화하겠네요. 이렇게 딱 숫자로서 이렇게 딱 몇 점이다 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뭐 물론 이제 토플이나 GRE가 아주 나쁘진 않은 상황이어서 합격할 수 있었지만 이런 유사 조건으로 사실 저는 첫 번째 탈락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붙었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. 대신에 이제 그 학생이 그 학과 과목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잘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. 그 미국 교수님들한테.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이런 준비를 했었어요. 그냥 현지인들이랑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에 뭐 진짜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이제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요? 미국적 마인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막 의논도 하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훨씬 더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죠. 그러니까 한국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은 더 불리하죠. 저같이 아니면 한국에 있어도 이메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요.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이메일로 계속 이렇게 물론 예의 바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상담해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왜 안 해주냐 뭐 이러면 안 되죠.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권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냐 해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저는 됐어요. 근데 뭐 이번은 뭐 짧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또 다음에는 미국에서의 대학원 생활 저는 굉장히 행복했거든요. 왜냐면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.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국립 서울대학교에서
대학원생이 무슨 노예다, 무슨 뭐 카피만 하다 나왔다,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저기 참 슬프더라고요. 왜냐면 저는 미국에서,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뭐 그냥 객관적으로 서울대 다니는 분이 되게 훌륭하죠. 거기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오직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었고 너무나 큰 도움을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야, 정말 외국의 대학교라는 거는 아주 동등한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너무나 주변에서 도와준다. 특히 교수님들 너무 열심히 도와준다. 요 얘기를 하고 싶네요. 그래서 여튼 뭐 이제 객관적으로는 GRE, 토플 뭐 그렇게 우수하지 않은 점수지만 요 정도 점수로 들어갔고요. 추천서, 자기소개서, 에세이나 자기소개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일 수 있는데, 에세이는 이제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겠다든가 뭐 그런 내용을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저기 대학원에 들어갔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, 뭐 그냥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대충 읽어봤는데. 예.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